15화 원더랜드에 가본 여행자는 아주 드물다. 세계는 언제나 쉬지 않고 움직이며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킨다. 나무나 바위처럼 멈춰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사실은 매 순간 움직이며 생명을 이어간다. 호기심 많은 고대의 우리 조상들은 이런 현상을 궁금하게 여겼고 이해하려고 했었다. 인간은 궁금한 채로 남겨두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지구와 달의 크기를 측정했고 행성의 공전과 자전 속도도 알아냈다. 타고난 탐험 정신은 이 세상에 미지의 땅이 남아있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알아낸 모든 것을 책에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엄청난 책과 함께 살게 됐다. 한 번은 책방에 온 손님과 한가롭게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 질문은 그가 먼저 했다. 여기저기 쌓여있는 책을 둘러보던 손님은 갑자기 세상에 바퀴벌레가 많을까요? 아니면 책이 많을까요? 라고 말했다. 처음엔 내게 한 말인 줄 모르고 가만히 있었는데 둘러보니 책방엔 손님과 나 둘밖에 없어서 그야 바퀴벌레가 많지 않을까요? 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손님은 내 대답을 듣더니 의외라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책방 주인장은 당연히 책을 많을 거라 대답할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책방 주인장도 아닌데 왜 책이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바퀴벌레보다 책이 많을 것 같다는 그의 생각엔 다음과 같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바퀴벌레의 번식 속도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명이 길지 못한 데다가 해충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보이기만 하면 사람들이 죽이니까 개체수는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지 못할 거다. 하지만 최근 바퀴벌레의 번식 속도에 버금가는 현대의 인쇄 시스템 덕분에 이 순간에도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러 파기하는 책의 양은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그리 많지 않을 거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바퀴벌레는 눈에 잘 안 띄지만 책은 이렇게 볼 수 있으니 제겐 이게 더 많게 느껴집니다. 과연 일리 있는 말이다. 그는 자기 집에도 책이 많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장장 두어 시간에 걸쳐 책과 인생, 그리고 인류의 미래와 우주의 신비에 관한 장광설을 쏟아냈다. 그는 자기가 책을 아주 많이 읽었고 가지고 있는 책도 많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그래서인지 이 손님은 그날 책을 한 권도 사지 않고 돌아갔다. 얘기를 듣고만 있었을 뿐인데도 하루치 기운이 다 빠져버린 느낌이 들었다. 나는 텅 빈 책방에 혼자 남아 우두커니 자리에 앉아서 그가 혹시 오늘 새벽 불안한 꿈을 꾸다 일어나 보니 인간으로 변한 바퀴벌레가 아니었을까 하는 우스운 생각을 했다. 하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퀴벌레보다 책을 더 많이 봤으니 나의 인식 세계에서만큼은 벌레보다 책이 많은 건 확실하다. 헌책방이 일터니까 가게에는 당연히 책이 많다. 내 방에도, 자는 곳에도, 책상 위에도 책이 잔뜩 쌓여있다. 이사용 종이 상자에 들어있거나 20-30권씩 끈으로 묶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상당한 양이다. 나는 매일 책들 사이를 탐험하듯 오가며 새로운 세계와 만난다. 가득한 책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도 예전처럼 부담스러운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한때 책을 잘 읽기 위한 원리를 찾는 데 빠졌던 시기가 있었다. 세상 어떤 현상도 들여다보면 원리가 있고 그 원리는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어느 날 읽었던 라이프니츠에 관한 책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 책은 미적분과 이진법을 창안한 라이프니츠의 사상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것이었는데 컴퓨터에 관심이 있던 내게 이 이론들은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 적당했다. 내용 중에는 본문의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충분 근거율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다. 어떤 현상이든 그것이 왜 그런지 설명 가능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 참이라 할 수 없다는 게 요점이다. 어쩌면 이리 명쾌한지
충분 근거율에 매료되어 밤새 그 책과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좋은 말로 해서 상상의 나래지 나중에 돌이켜보니 완전한 오독이었다. 나는 읽을 만한 근거가 없는 책은 세상에 존재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책을 줄여나가다 보면 정말로 읽어야 할 보석 같은 책을 남길 수 있으리라. 이에 따라 책 읽기 계획을 수립했다. 실은 그것마저도 내가 공부해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서점에 널려있는 독서 방법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참고했던 것뿐이다. 그 다음은 책의 내용을 분석해 몇 가지 주제로 나누고 분류에 근거해 책을 읽는다는 나만의 책 읽기 원리를 고안했다. 이렇게 시스템만 잘 구축해 놓으면 세상에 널린 책 중에서 옥석을 가려 쉽게 읽고 참된 지식을 빠르게 쌓을 수 있을 거로 믿었다. 하지만 책을 읽어나갈수록 아는 게 많아질수록 오히려 내 세계가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식이 늘어나면 무지는 줄어드는 게 맞지 않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 알미 늘수록 모름의 지경은 그의 몇 배씩 늘어났기에 책을 읽을수록 주변은 더욱 캄캄해졌다.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없어 보였다. 책을 잘 읽기 위한 패턴에 어떤 쉽고 간단한 원리가 있을 거로 생각했던 내 믿음도 그 즈음에 허물어졌다. 세상 일 대부분은 원리나 공식으로 설명할 수 없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였다. 스티브 잡스가 설립한 회사 애플의 그 독특한 로고를 디자인한 롭 제노프의 인터뷰를 본 일이 있다. 그보다 먼저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다. 애플의 로고 디자인이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황금비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다. 로고를 디자인할 때 황금비의 공식을 따랐기에 그 단순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호감을 준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사과 모양 로고에 황금비를 설명하는 직선과 곡선을 복잡하게 덧붙인 자료사진까지 첨부했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정작 이 로고를 디자인한 장본인은 아이러니하게도 황금비를 부정했다. 심지어 그는 애플의 제안을 받아 로고 디자인 작업을 할 당시에는 황금비가 뭔지도 몰랐다는 거다. 그는 단지 자신만의 미적 감각의 길을 따라가며 사과를 스케치했을 뿐이다. 우리는 공식이나 원리를 신봉하여 오히려 그것을 따르다 오류를 범하는 일이 잦다. 앞서 말한 황금비가 대표적인데 나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앵무조개의 단면이 황금비와 일치하는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비너스와 다비드상의 신체 비율이 황금비라 아름답게 보인다는 걸 배웠다. 그러나 이 모든 게 사실은 황금비가 아니라는 건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신용카드나 휴대전화의 가로 세로 비율도 역시 황금비가 아니다. 텔레비전의 화면 비율이 황금비라서 보기 편하다는 설이 있었으나 정작 많이 쓰이는 16대 9 화면도 황금 비율인 1대 1.618과는 거리가 멀다. 파르테논 신전이나 이집트 피라미드 역시 황금비와는 관계가 없음에도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배웠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으며 의심하지 않았다. 자연이 스스로 그런 매력적인 비율을 만든다는 게 매우 그럴듯하게 들렸고 고대 이집트인의 미스터리한 기술력이나 위대한 그리스 학자들에 대한 환상이 수백 년 전 르네상스 시대부터 사람들의 지식과 신념을 조금씩 길들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가 생각보다 넓고 여전히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우선 인정해야 한다. 수천만 개의 아직 모르는 표본 중에 고작 알려진 한두 개에서 어떤 원리나 패턴을 발견했다는 이유로 그걸 전체에 적용한다면 이보다 우매한 짓이 없을 거다. 예민한 감각을 타고난 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해 늘 자기 시대에 혹은 다가올 시대를 향해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고한다. 몇 해 전 번역되어 반가운 마음에 산 책, 인간이 상상한 거의 모든 곳에 관한 백과사전은 그런 의미에서 나는 독자들을 향한 작가들의 경고장 모음집 같은 거로 보였다.
이 책엔 온갖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상상 속 장소들에 관한 이야기로 빼곡하다. 이곳들은 미지의 세계다. 미지의 세계는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니다. 말 그대로 미지다. 아직 알지 못하는 것뿐이다. 누군가는 이미 거기에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거다. 하지만 원더랜드에 가본 여행자는 아주 드물다. 드물지만 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아직 알지 못하는 것뿐이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가도록 돕는 게 책이다. 암 중에서 가장 값진 삶은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삶이다. 그러니 무작정 읽는다는 건 아무렇게나 읽는 것하고는 다르다. 내 안에 어떠한 원리나 원칙, 패턴 따위를 작정해 놓지 않고 온전히 책과 나 둘만이 겸허한 자세로 만났을 때 비로소 읽기를 넘어서 책과 사귀며 대화할 수 있는 길이 트인다.